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강경 성지성당의 본당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공간을 극대화한 그런 아주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곳으로 보존 가치가 높다 해서 문화재청에서 특별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고, 우리 강경을 찾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런 명소이기도 합니다. 1961년도에 보드뱅 건축에 조예가 깊었던 보드뱅 신부님이 설계를 해서 만든 성당이고요. 건축 양식은 노마네스크 첨탑으로 해가지고 장미문형 창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 면적에 비해서 공간을 극대화한 그런 것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그냥 무슨 조그마한 저거 같은데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크고, 보통은 교회를 구원의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곳. 근데 옛날에 홍수가 엄청나게 해가지고 홍수의 재앙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방주. 저는 이 본당에 들어오면 배를 확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를 해가지고 한 걸 보면, 그런 생각으로 설계를 하지 않으셨을까 추측입니다. 추측. 그리고 앞에 있는 스테인글라스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형상화해서 해놓은 거고요. 여기는 국가 등록문화재입니다. 건축의 양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독특하고 보존의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강경에 이런 그런 건축물이 있는 것도 우리 강경 분들한테는 큰 복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가 성지가 되면서 좀 칙칙했던 그런 지역이 밝고 누구나 와서 공원처럼 그냥 산책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다는 것도 신앙을 떠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오지부터 지금도 한 3, 3, 5, 하루면은 한 10여 팀씩 와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순례를 하는 그런 팀들이 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게 되면 좀 더 많은 그런 외부의 순례자들이나 관광객이 더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당 전체가 옛날에는 이 모습 그대로를 간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옛것 에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앞에 막 빨간 벽돌로 다 막았었습니다, 이것을. 근데 재작년에 해가지고 복원화를 하면서 지금 이 모습을 예쁜 모습을 찾은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옛것이 뭐 고루한 게 아니라 옛것이 아름다운 게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갯벌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이쪽 편에 교육관을 짓는데도 이제 땅을 파니까 완전 갯벌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땅이 쿨렁쿨렁 할 정도로 갯벌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렇게 큰 건물, 여기가 바로 옆에가 하천이 이렇게 가는 지역이었었고,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계 도면 자체의 기초, 지금같이 옛날에는 파일공법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안에 기소를 배같이 갯벌에 띄우는 식으로 기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듣고, 그때만 해도 이 설계를 하셨던 분들의 설계 건축술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본당 공동체 총사무회장을 맡고 있는 오세현 스테파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대건 신부님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작 우리 주변에서 이런 순교의 못자리 역할을 하신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이자 성직자이고 서양과의 그런 첫 열림의 길을 같이 하셨던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는 정작 모르는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신부님은 전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지고,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인물로도 만장일치로 추대되신 그런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짧은 생애지만 강한 여운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합덕 당진에서 태어나셨죠. 솔메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지금은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방문하셨던 성지로도 유명하죠. 솔메 성지가. 그런데 저희 강경에도 김대건 신부님과 관련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곳으로 성지로 2019년 5월 11일 지금 교황청성 성직자성 장관으로 나가시는 나자로 유흥식 나자로 대주교님이 집전하에 성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다른 나라하고 틀리게 한국의 천주교 신앙은 다른 나라들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신앙이라고 한다면 저희 조선 좀 폐쇄적인 국가임에서도 불구하고 성각자들이 중국에서 천주교 신앙과 책자를 가져다가 공부하면서 정말로 성직자가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해외에 선교사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이 특별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와중에 김대건 신부님께서 마카오로 사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나가셨었고, 거기에서 사제 서품을 받아서 한국 최초의 성직자가 된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그런 고통도 있었지만, 김대건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4개국어를 능통할 정도로 외국어에도 박학다식하셨고, 국내로 들어오는 프랑스 군선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통역사로도 활동을 하셨던 그런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떠나서 그분의 신앙은 오로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도 다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가장 숭고한 그런 순교 정신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사형장에서 해가지고 사형 받으실 때도 나머지 교우들한테 주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순교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 강경 지역은 원래는 조선 말기에는 큰 대도시였었죠. 지금이야 많이 위축되고 하였지만 그때만 해도 조선의 3대 시장의 역할을 수행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물포로 해가지고 귀국을 하시려고 하셨다가 그쪽 편에 경계가 삼엄하고 또 라파이로라는 조그마한 한 10m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 한선을 타고 나가셨기 때문에 그 한선은 원해를 나갈 수 있는 그런 배는 아니었었고요. 근해에서 활동하던 그런 종류의 배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귀국하는 과정에 풍랑을 만나 제주도로 해가지고 난파가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셨죠. 그래서 거기서 배를 정비해서 제물포 쪽은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하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서해로 빠지는 금강의 물줄기를 타고 밀물에 들어오고 썰물에 나가면 내륙 깊숙이까지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쪽 편에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강경에는 그때만 해도 많은 천주교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구순호라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신부님께서 페리올 주교님이나 W 신부님을 메시고 들어올 때 사전에 국내에 들어오셔서 구순호 교우하고 서로 많은 접촉이 있었고, 이쪽으로 만약에 들어오게 됐을 때 피신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던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강경에는 신부님과 같은 그런 분들을 해가지고 보필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그 순교 정신이 있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만 해도 만약에 그 천주교 그 신부나 서양 신부를 해가지고 그 모시고 있다라는 소리만 들어도 처형당하는 그런 그 좀 박해의 시대였었죠.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께서 그때 당시에 조선 초대 그 주교님이셨던 페리올 그 주교님을 구순호집에서 매셨다는 것은, 구순호집은 조선 그 교부의 그 장이자 유일한 주교님을 매셨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서 페리올 주교님 같은 경우는 김대건 신부님과 같이 그 우리 그 신자들한테 미사도 집전하고 성체도 분배하고 또 하면서 사제로서의 그런 본분을 다 하면서 향후에 조선의 그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상을 했던 아주 중요한 그런 곳입니다. 1845년 10월 12일 날 들어와서 그해 11월 중순에 한양으로 그 올라가기까지 여기 이곳에서는 많은 그런 그 김대건 신부님과 페리올 주교님이 그런 신앙의 준비 작업이 있었습니다. 강경이 지금도 우리 교우들이 그 하느님에 대한 그런 신앙심을 올곧게 갖추고 했었던 것은 그런 아마 신부님과 그런 그 주교님의 그런 신앙이 그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써 있는 대로 구순호 성도님은 그 순교를 하신 거죠? 예, 저희가 알기 때도 이게 왜 구순호 그 가옥에서 계셨나 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었어요. 이게 서로 안 되다 보니까. 근데 그분의 손녀딸, 구순호 그 교우의 손녀딸이 인천에 사시는데, 우리 이제 그 가톨릭 해가지고 김대건 신부님 강경이 어디에 있었나 해가지고 하는데, 그 전에 아버지한테 들었던 그게 그때 당시에 그 구순호 그 교우는 그 환전상을 하셨던, 그때만 해도 외국과의 강경은 외국과의 교육도 일어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환전상을 하셨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좀 그 빈약하지 않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분이 구순호 가옥에 있는 그 지역 옥녀봉에서부터 그 강경 상고로 가는 이 길은 약간은 지대가 높은 지역이어가지고, 근데 그 이외에 나머지 이 성당이라든가 나머지 지역은 일제시대 때는 일제시대 전이죠. 들어오셨을 때니까 그때만 해도 도시가 정비가 안 돼서 물이 들어오면 약간 질척질척한, 그래서 어찌 보면 일반 사람들은 잘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신앙을 숨어서 할 수 하면은 좋은 그런 위치였다고 그 판단되어집니다. 여기 그 강경을 중심으로 그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전역이 거의 거대한 호수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과 호서의 그 기준이 되는 곳이 강경 그 지역이었다고 역사적으로도. 지금은 나바이로 해가지고 김대건 신부님이 그 들어오셨다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가 도착지로 저걸 했는데, 역사적인 팩트는 뭐냐면은 김대건 신부님이 파리 외방선교회에다가 보고한 내용에 보면은 충남 강경의 황산포구에 내리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그 강경 교우들이 나바위에다가 그 성당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여기가 그 옥류봉에 한 30평 정도 되는 그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는 짓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마침 그 나바위 쪽에 그 땅이 그 낫다라고 해서 교우들이 그렇게 지었고, 그때 서울 대교구에서 베르모넬 신부님을 파견할 때도 강경 성당으로 파견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강경 성당이 나바위 성당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그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된 거고, 이제 저희 이제 교회 내에서의 그 학자들의 연구라든가 이런 것이 더 필요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 도착한 것은 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한 달 이상을 머무르시면서 첫 성무 활동을 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강경 성지 성당은 첫 성모 활동지로서의 그 성지 그 성당입니다. 그러면 그 성로 활동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신부님들이 그 성모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믿는 교우들을 만나고 가톨릭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체와 성회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느님의 대리자인 그 사제들을 통해서 단순한 포도주와 빵이 성체와 성혈로 축성이 되고 그 축성된 것을 내가 매심으로써 내 안에 항시 주님이 계시다는 그런 신앙이 그 가장 그 핵심인데, 일반 사람들은 그 성체나 성혈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여기에서 했다는 거죠. 네, 일본의 그 삼엄한 그 관찰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피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 이제 조그마한 시골이라든가 이런 데는 딱 드러나 보이는데 외국 신부님도 계시고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낮에는 이제 그 숨어 계시다가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교우들을 찾아보고 또 교우들을 같이 불러서 미사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셨던 거죠. 교우들 함께 미사 드렸을 때는 역시 부스노 교우 집에서. 그렇죠. 그리고 피밀리에 이제 교우들을 방문한다든가, 그런 저녁에. 그렇죠. 그래서 한 달여 동안 예. 김대건 신부님이 이곳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 네, 그렇게 하고 신부님이 들어오실 때 그 외방 선교회에서 자금을 선교 자금을 좀 일부 받아오셨어요. 그 받아온 것을 다시 그 환전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고, 또 타고 오신 배를 또 처분을 해야 은닉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도 신부님이 그 페리올 주교님을 메시고 타고 왔던 그런 배는 나파엘호. 저희 신앙인들이 해가지고는 3대 천사라고 하죠. 나파엘 정사의 이름을 붙여서 수호천사인데, 김대건 신부님께서 그 배를 그렇게 명명하셔가지고, 중국에 건너가셔서, 주교님과 W 신부님을 메시고, 들어오셨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논산시가, 그 관광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왜 그러냐면, 이게 성지가 되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성당의 그 교우들은 성지를 다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뭐 관광버스나 아니면 기차나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위로 오기 때문에 침체되는 강경에 조금이라도 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바이 같이 조그마한 시골 동네도 성지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듯이, 강경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곳에 강경포구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이게 리을자형 하천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하천을 중심으로 밑에는 지금은 충남도 해가지고 강경읍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행정구역이 하천의 북쪽은 충남, 하천의 남쪽은 전라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강경포구는 가장 번화했던 강경의 중심지였었고, 중심지에서 벗어난 이곳은 황산포라고 해가지고 지금 리을장 이 곡선을 따라서 이제 하천이 외정 때 도시 계획화를 하면서 하천들을 다 저거 했었는데, 지금 여기가 강경성당 현 위치고 구순호 가옥은 여기입니다. 가깝습니다. 여기서 가깝습니다. 1845년 10월 12일 날 김대건 신부님과 페리올 주교님과 나머지 W 신부님이 오셨을 당시만 해도 이쪽은 굉장히 물이 들어오면 질퍽한 그런 지역이었었고, 외인들의 우리 다른 분들의 눈을 피해서 상복으로 갈아입혀서 업어서 구순호 가옥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는 한 200m가 채 안 될 겁니다. 그 정도 되면은 외국인 신부님이라도 우리가 충분히 업고 갈 수 있을 거고, 지금
이쪽 편으로 도착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한 3, 4km 되거든요. 이게 다 갯벌 지역을 3, 4km를 업어서 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이쪽 강경포구 이외에 나머지는 여기는 진짜 한적한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나파위로를 지금 만들어 놓고 또 구슬호 가옥이 내년 상반기에 논산시에서 그 김대건 신부님 200주년 탄생과 관련된 그 영화 제작을 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파위로와 성당 기념관과 구슬호 가옥을 삼각편대로 해서 그 성지길이 잘 조성만 된다면 지금 그 논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강경의 근대문화 역사 그 재현 이 길이죠. 지금 이쪽으로 가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옥녀봉과 그 나파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아주 이제 훌륭한, 어찌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없어서 부러울 그런 그 훌륭한 그런 관광 아이템이고, 그런 차원에서 논산시도 관심을 갖고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옥녀봉 이 위쪽에 그 한 30평 정도의 그런 그 땅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저거 하려고 했었던 거, 성당을 했었던 건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1845년 10월 12일 저녁 강경 황산포와 황산마을에 이 김대건 신부 일행이 그 됐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나바이 성당에 있는 그 지금은 성인이지만 그때 당시는 복자, 안드레아, 김대건, 순교비라고 하는데 이 뒤에도 보면은 그 강경 황산, 충남 강경 황산 동네에 내리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충남 강경 황산 동네에 내리시며라고 배를 나갈 수 있을 정도 그런 배는 아니었고요. 우리 근해를 운행한 그런 배였는데 김대건 신부님께서 그 여러 개 국가의 언어에 능통하셨기 때문에 프랑스 군선에서도 통역사 역할을 하면서 이 항해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박하게 그 조회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배를 타고 국내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건 신부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항해술의 덕분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총 길이가 10m 내외, 9.8m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 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제주도 용술이라든가 나바이 그 성지에 있는 그 라파이로는 우리 전통의 한선이 아닌 중국 모형의 배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논산시가 발주를 하고 이 그 국내 그때 당시에 우리 한선에 관련된 그 조회가 있으신 학자들하고 그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옛 모습과 거의 일치한 그런 그 라파이로를 그 황산포구 강경포구에 10월 20일까지 설치를 할 예정이고 10월 23일 그것을 하는 축복식 행사가 있습니다.